저는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를 쓴 남유아 작가고요. 엄마랑 스위스까지 동행한 에세이를 쓰기 전에는 주로 SF 소설, 호러 소설 등을 썼습니다. 엄마가 그러니까 암에 걸리시기 전에도 몸이 약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어서 엄마가 주무시고 계시면 코 밑에 이렇게 거울을 대서 그 김이 서리는지 확인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어떤 죽음과 삶이 그렇게 멀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2009년에 엄마가 65살 되던 해에 유방암 2기 판정을 받으시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하셨어요. 그 이후로 10년 동안 쭉 검진 받으시면서 완치 판정까지 받았는데요. 1년 뒤에 그러니까 2020년에 그 암세포가 뼈로 전이됐다. 그래서 말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좀 가족들이 다 절망적인 심정이 들었고 엄마는 그 뼈로 전이된 암이 굉장히 이 통증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이루지 못했고 주무시다가도 그 통증에 소리를 지르시면서 깨어날 정도였어요. 저는 이제 작가니까 잘하는 게 글을 쓰는 일밖에 없었고 엄마와의 순간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들을 기록하다 보니까 과거에 엄마랑 있었던 좋은 일들 같은 것도 다시 이거 꼭 잊지 말고 적어놔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치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제 엄마가 더는 이제 아프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이 있어서 정말 저희끼리는 축제 분위기였는데요. 바로 정말 1년도 되지 않아서 그 암전이 뼈전이 판정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과 몸의 어떤 무너짐이 굉장했던 것 같아요. 특히 엄마는 통증이 심하시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쇠약해지셨고 또 이상하게도 약을 굉장히 꾸준히 잘 복용하시는데도 전이가 계속 2차 전이, 3차 전이 일어났어요. 뼈에서 위로, 폐로 이렇게 다 나중에는 피부까지 암세포가 다 전이되다 보니까 정말 그 통증이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요. 그러면서부터 엄마가 이제 죽음을 상상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좀 극단적 선택까지 말씀하시면서 다행이었던 점은 저랑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그 생각을 이제 대화로 나눠주셨던 거죠. 정말 혼란스러운 날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엄마가 너무 힘드시니까 내가 만약에 극단적 선택을 하면은 아빠는 잘 뒤처리를 못 해줄 텐데 어떡하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엄마가 진짜로 실행할 거라는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해줄게. 그랬더니 너가 어떻게 알고 집으로 오려고 해서 그러면 우리끼리 그 일이 있을 때 암호를 정하자 해서 산티아고에 비가 내린다 라고 문자를 치면은 제가 와서 뒤처리를 해주겠다 이런 대화까지 나눴었어요. 이거는 정말 심각하구나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다 느끼고 엄마한테 나는 엄마를 절대로 혼자 고립된 상태로 떠나보내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했고 엄마네 집에 갔다가 집에 차를 타고 돌아올 때는 정말 눈물을 쏟지 않은 날이 없었고요. 그래서 끝끝내 엄마가 스위스 디그니타스 조력 사망 기관에
가겠다고 결심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되게 역설적이지만 안도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엄마가 외롭게 혼자 떠나지 않아도 된다. 엄마가 예전에 2016년도더라고요. 미 비포 유라는 영화를 보시고 그 어떤 거기 남자 주인공이 네, 전신마비라서 그 스위스의 조력 사망 기관에 가서 네, 마지막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그때는 막연하게 네, 일단 암이 발병했던 상태니까 나도 나중에 힘든 일이 생기면 저렇게 가고 싶어 이런 말씀은 하셨었어요. 스위스 말고도 뭐 벨기에라던가 미국의 몇 개 주 그리고 캐나다 등지에서 네, 조력 사망 혹은 뭐 적극적 안락사를 행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가능한 나라는 스위스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조력 사망을 하실 수 있었다면 겪지 않아도 될 어떤 정말 고난, 고통, 네, 하루하루 네, 스위스에서의 여정이 네, 편안한 순간이 없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13시간 동안 가야 하는데요. 엄마가 이제 약을 많이 드시니까 물을 마시시고 화장실에 갈 때도 그때는 이제 장애인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도 턱이 있어서 네, 조그만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할 때 그 턱에 휠체어가 부딪혀서 또 허리까지 통증 그런 어떤 네, 부가적인 고통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심적 부담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정말 이게 잘하는 일일까? 이게 맞을까? 아니 그래도 엄마가 저렇게 어떤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이잖아요. 회복 가능성이 제로인 그런 상황이니까 도와드려야 하지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다시 물러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됐는데요. 그러다가 정말 출국 전날에는 좀 미루자. 엄마 지금 취소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되게 단호하게 내일 간다, 출국한다. 조력 사망을 하려면 우선 그린라이트라는 조력 사망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 뭐 그 특별 회원비도 물론 지불해야 하고 요구하는 서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마는 그런데 스위스에 도착하고부터 단 한 가지 생각밖에 없으셨어요. 빨리 가고 싶다. 한시라도 빨리 이 고통을, 통증을 끝내고 싶다. 그래서 두 번째 날 아침에 하신 말씀이 이 책 제목이거든요.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빨리 가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어떤 그때는 마음의 갈등보다는 엄마를 잘 보내드려야 된다. 엄마가 원하는 대로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드리자. 이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는 절대 죽고 싶으셨던 게 아니에요. 고통을 끝낼 방법이 죽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엄마도 디그니타스 스위스에 가자라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많은 망설임과 번복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조력 사망의 필요성에 공감하시고 댓글이 만약에 1000개라면 거의 995개 정도는 모두 다 나도 이렇게 암으로 고통받고 있다. 네, 정말 힘들고 우리나라 국내에도 꼭 도입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을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고요. 얼마 전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국민의 82%가 조력 사망을 찬성한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것도 평균 수명이 연장됐다는 것이 자연스럽다기보다 의학의 힘으로 마지막에는 좀 건강이 배제된 수명의 연장을 겪고 있잖아요. 나 같은 환자가 있을 때 굳이 스위스까지 나처럼 고생하면서 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런 조력 사망법이 국내에서도 꼭 제도가 시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엄마의 말씀이 계기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죽음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긴 한 것 같아요. 웰다잉이라고 뭐 유언장을 쓴다던가 사전 연명 치료 의향서를 작성한다거나 그런 일 물론 중요한데 정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터놓고 보다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을 하고 슬퍼했다가도 나올 때는 마치 죽음을 그 식장에 놓고 나오는 것처럼 또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떤 죽음이라는 것이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삶의 마지막 한 장면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